네, 안녕하십니까. 심현준 교수의 귀한 소리. 오늘 제가 이 시간에는 난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난청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잘 못 알아듣는 것을 난청이라고 하는데, 난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주 작은 소리를 잘 못 알아듣는 것도 난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소리를 크게 줘도 무슨 말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도 난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난청이 왜 생기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귀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귀의 이 바깥귀를 통해서 이제 소리가 모여서 웨이도를 통해서 들어가서 이 부분이 고막인데 고막을 진동시킵니다. 그리고 진동된 소리는 고막 안에 세 가지 뼈를 통해서 달팽이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달팽이관은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그 전기 신호가 신경을 따라서 우리 뇌까지 가서 우리가 소리를 알아듣게 되는데요. 이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 달팽이관 앞까지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소리 전달이 잘 안 되는 난청이 온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게 되고, 전음성 난청은 대개 소리를 못 알아듣는 것보다는 적은 소리를 못 듣는 난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달팽이관이나 달팽이관 뒤쪽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난청을 우리가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이 감각신경성 난청은 적은 소리를 못 들을 뿐만 아니라 소리를 어느 정도 크게 줘도 무슨 말인지 분별을 잘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이 전음성 난청보다 더 불편감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음성 난청의 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웨이도 귓구멍이 되겠는데 귓구멍 안에 뭐가 꽉 찼어요. 그렇죠? 그러면 소리 전달이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들리겠죠. 네, 웨이도 이물을 제거했더니 이렇게 고막이 잘 보입니다. 네,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고막 천공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곳이 고막이에요. 근데 구멍이 뚫어진 게 보입니다. 네, 구멍이 뚫어지면 이 고막이 진동이 안 되니까 소리 전달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고막을 이렇게 재건했더니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웨이도염입니다. 귓구멍에 염증이 생겨서 뭐 진물도 있고 곰팡이도 자라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웨이도염을 깨끗이 잘 치료했더니 네, 고막이 열리고 소리를 역시 잘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출성 중이염. 고막 안에 물이 차는 걸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삼출성 중이염이 있으면 역시 또 소리 전달이 안 되니까 잘 들리지 않겠죠. 삼출성 중이염을 수술을 통해서 삼출액을 빼내고 이렇게 환기관을 삽입하면 네, 청력이 회복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청력도를 보면서 좀 더 난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력도의 그 가로축을 보게 되면 숫자가 있는데요. 이 숫자가 헤르츠 단위, 소리의 높낮이 단위입니다. 여기 1000Hz라고 하는 게 제 목소리 정도 높이가 되고요. 숫자가 클수록 높은 소리, 숫자가 낮아질수록 낮은 소리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소리의 높낮이는 대개 250Hz에서 8000Hz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세로축은 소리의 크기의 단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20dB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정상 범위라고 합니다. 20dB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주 작게 속닥속닥 하는 그런 소리가 되겠는데 20dB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정상 청력이라고 하고요. 소리 크기가 한 20에서 40까지 돼야지 들을 수 있으면 이제 경도 난청이라고 합니다. 이 40dB 소리 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과 뭐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려면 보청기를 사용하든지 사용하지 않든지 어쨌든 간에 40dB의 청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서비서블 히어링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디 취업을 하거나 할 때 기준이 되는 청력 역치가 되겠습니다. 40dB에서 한 60dB까지는 이제 중등도 난청이라고 하는데 40dB를 넘어가면 사실 보청기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60dB, 청력 역치가 60dB를 넘어가면 반드시 보청기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소리 크기 정도가 한 대략 60dB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도 전혀 알아듣지도 못한다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60dB 이상 되는 청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청각 장애 진단이 가능하고 국가에서 보조하는 급여 보청기도 처방받을 수 있는 청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dB를 줘도 못 듣는 청력 역치를 가지고 계신다면 거의
하나도 못 듣는 전농의 수준에 해당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스피치 바나나, 어음 바나나라고 하는데 바나나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각 주파수마다 해당하는 음소를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대략 보면 저주파수, 이렇게 1000Hz 이하의 낮은 음을 저주파수라고 하는데 저주파수에 모음이 많고 고주파수 쪽에 자음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트, 프, 크, 스 이렇게 침 튀기는 발음을 우리가 이제 파열음이라고 하는데 파열음은 상당히 고음 영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력이 떨어질 때 특히 감각신경성 난청은 고주파수 청력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고주파수 청력이 떨어지면 이런 파열음 계통이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또 고주파수 쪽은 자음 정보들이 많은데 우리말에 자음이 받침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주파수 난청이 있으면 소리의 크기를 적은 소리를 잘 못 들을 뿐만 아니라 소리를 크게 줘도 말 분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난청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난청은 소리의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전음성 난청, 그리고 소옥에 있는 달팽이관이나 신경이 점점 나빠져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런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는 소리를 적게 들을 뿐만 아니라 말소리 분별에 문제가 생겨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곤란한 경우가 많겠습니다. 소리 전달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은 수술이라던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청력을 복원시켜 줄 수 있지만 감각신경성 난청은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계를 이용한 재활이 필요하고 가장 첫 번째는 보청기가 되겠고요. 만약에 보청기를 이용하여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이 가능한 그런 청력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인공화우란 기계를 귀 안에 심어 넣는 그런 수술을 통한 청각 재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